그러니까 찰스 왕세자가 카밀라 왕비가 아들에게 공식적인 왕족 칭호를 받게 하려던 가장 큰 계획을 사실상 무산시켰고, 그 여파는 솔직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의상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가족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궁중 드라마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거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카밀라가 거절당한 후 보인 행동이야말로 이야기가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지점입니다. 이처럼 왕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파헤치는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크라운 워치를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왜 이 상황이 왕실이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일은 마치 시대극의 한 장면처럼 시작되었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이 모든 것은 아주 오래되고 두꺼운 돌담 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카밀라는 클레런스 하우스의 가죽 안락 의자에 찰스와 마주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작은 찻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트차 한 잔을 들고 손가락으로 잔 가장자리를 어루만지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대사를 미리 연습했다. 그녀는 톰에게 명예 칭호를 수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역할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여해 온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말이다. 이 제안은 찰스를 현대적이고 포용적인 왕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였다. 표면적으로는 꽤 그럴듯한 주장이었다. 톰 파커 볼스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한 적이 없었다. 수많은 행사에 참석했고 스캔들을 일으키지도 않았으며 유용한 인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카밀라의 요점은 그가 절대적으로 충성스럽고 어떤 파벌에도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여기까지는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찰스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컵을 내려놓고 눈을 살짝 좁혔는데 그의 머릿속에서 실시간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거의 눈에 보일 정도였다. 문제는 톰 파커 볼스가 공식적인 왕실 구성원도 아니고 직계 왕족 혈통도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에게 자귀를 수여하는 것은 전례를 깨는 일이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비난을 자초할 것이다. 언론은 틀림없이 특혜를 준다고 비난할 것이고, 카밀라는 이미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몸을 기울였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한 단어 한 단어 정확하게 전달되었다. 그녀는 찰스에게 대중의 반응은 자신이 책임지고 긍정적인 발전의 이야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대가 변했어요. 트위스트에더 그녀는 말했다. 톰에게 자귀를 주는 것은 혈통과 상관없이 공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번트 트위트. 그녀의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틀리지 않았지만 그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찰스가 혈연보다 의무를 택했다는 것이다. 그는 주밀원 앞에서 그녀의 간청을 마치 톰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일축했다. 핵심은 바로 그것이었다. 아무도 피를 보지는 못했지만 상처는 깊었다. 신뢰는 무너졌고 카밀라는 남편이 자신의 계획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왕관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드러난다. 카밀라는 폭발하지 않았다. 적어도 공개석상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왕실에서 감정적인 폭발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다. 한 번의 실수로 불안정하고 원한에 차 있으며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것을. 일단 그런 꼬리표가 붙으면 궁궐은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전략을 바꿨다. 설득에서 정밀함으로 전환한 것이다. 찰스가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녀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즉 그의 이미지를 겨냥하기로 했다. 그녀는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인맥을
조심스럽게 활용하기 시작했다. 과거 마쿠에서 정부 역할을 하던 시절 그녀에게 은혜를 갚아야 했던 언론인들에게 몇 차례 은밀한 전화를 걸었다. 빚이 있었고 그녀는 그 빚을 받아낼 작정이었다. 기회는 고풍스러운 벽과 깜빡이는 등불, 그리고 검은 유리처럼 반짝이는 템스 강이 있는 서머셋 하우스에서 열린 자선 리셉션에서 찾아왔다. 안에는 늘 그렇듯 기부자 공작 그리고 긴 렌즈와 더 긴 기억력을 가진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카밀라는 상가 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도착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다. 그녀는 품이 있는 왕비의 모습을 한껏 드러냈지만 그 매력 이면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담소를 나누고 웃으며 방안을 편안하게 거닐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주위를 살피다가 마침내 그를 발견했다. 그는 당시 기자였고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속삭여지던 날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고 몸을 가까이 기울이며 찰스가 공무를 처리하는데 점점 더 앤 공주와 윌리엄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조용히 자신의 가족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왕실이 이렇게 분열된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 그 소문이 펴지기 시작했고 아침이 되자 신문과 인터넷은 그 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왕기 편을 드는 걸까요? 찰스 왕세자는 윌리엄과 앤 공주를 편애하고 카밀라를 소홀히 대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다이애나 진영과 새로운 왕실 가족을 대조적으로 묘사했고 찰스 왕세자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부각시켰습니다. 한때 대중의 주목을 받았던 카밀라와 톰은 편리하게 잊혀졌다. 그 후 윌리엄과 앤은 대중의 관심 속에서 총애받는 후계자로 떠올랐다. 온라인 상계에서 왕실 분열이라는 해시태그 하나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저녁이 되자 이 해시태그는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었지만 카밀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찰스는 첫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카밀라의 소행임을 알아챘다. 그는 버킹엄 궁전에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앉아 마호가니 책상 위에 펼쳐진 신문들을 바라보았다. 책상 램프에 따뜻한 불빛이 신문들을 비추었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익숙한 전략이었다. 직접적인 공격은 없었지만 교묘하게 다듬어진 암시로 의문을 제기하고 불편함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미묘하면서도 냉혹한 이 전략은 오직 한 사람만이 동기와 언론과의 연결고리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 찰스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배신감은 그 어느 때보다 깊게 느껴졌다. 세상 사람들에게 왕은 가족 간의 불화와는 무관한 국민의 아버지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 언론이 그를 윌리엄과 앤을 편애하고 카밀라와 톰을 소외시키는 것처럼 묘사한다면 그러한 이미지는 금이 갈 것이다. 대요 나쁜 것은 사람들이 그가 여전히 통합의 왕인지 아니면 단지 다이애나의 혈통을 지키는 사람인지 의문을 품게 된다는 점이었다. 왕당파들 사이에서 신뢰는 위태로웠다. 많은 이들이 찰스를 구세계와 신세계를 잇는 다리로 여겼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그들을 편파적이고 분열되어 있으며 나약한 존재로 비춰지게 할 위험이 있었다. 궁궐 내부에서는 이미 그 여파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궁정은 조용히 분열되고 있었다. 표면 아라에 내을 존재하여 왔던 파벌들이 이제 의지할 곳을 찾았다. 어떤 이들은 카밀라를 지지한다는 속삭임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그녀를 무모하다고 일축했다. 샤를은 이제 모든 결정이 편애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고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집안에서 냉전을 벌이고 있었다. 카밀라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으며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의심의 씨앗을 심었을 뿐 자신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도 대중의 시선에서 그를 양극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오해 부인들은 그것을 험담이라고 부르겠지만 찰스는 그 속셈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경고였지만
그는 그 일이 계속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그는 카밀라를 클래런스 하우스로 불렀다. 그날 오후 비는 끊임없이 내렸고 하늘은 낮고 잿빛이었다. 실내는 축축하게 느껴졌고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벽난로 맞은편에 앉아 여느 때처럼 차분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찰스는 그 물건들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것이 위험한 게임이라며 모두에게 해가 되기 전에 지금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왕실은 또 다른 스캔들을 감당할 수 없다. 카밀라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톰에게 명예 칭호를 수여하는 데 동의한다면 멈추겠다고 말했다. 그것이 공평하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를 모욕했고 그녀는 단지 자신의 것을 지켰을 뿐이야. 찰스는 턱을 꽉 다문 채 고개를 저었고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그는 그녀가 너무 지나치게 행동하고 있으며 이런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이 가족에는 적자뿐만 아니라 자신과 톰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단호한 표정으로 조용히 서 있었다. 만약 그가 물러서지 않는다면 계속 나아갈 것이고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말했다. 찰스는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쥔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이성과 애정으로 카밀라를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예전에 알던 온화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만만치 않은 적이 되어 있었다. 그는 윤이 나는 나무 바닥 위를 묵묵히 걸어가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 대화가 오히려 두 사람을 더 멀어지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카밀라의 다음 행보는 더욱 대담해졌다. 이 이야기는 BBC 심야 토크쇼부터 소셜미디어, 심지어 더 선 같은 타블로이드 신문에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녀는 조용히 익명의 제보자들, 즉 찰스가 자신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가까운 친구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그들의 말은 이야기에 비극적인 감정적 무게를 더했다. 차가운 궁궐에 고립된 카밀라와 헌신적인 봉사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톰. 그녀는 친구에게 아들을 위해 공정한 다음만 바랐을 뿐이라고 털어놓았지만 찰스는 마치 자신들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은 듯했다. 그 여파는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여론은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찰스의 지지율이 미미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카밀라는 피해자라는 이미지로 굳어졌고 찰스의 평판은 공정한 왕과 냉정하고 편파적인 아버지라는 두 극명한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찰스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온라인 댓글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회담이 결렬된 후 몇 주 동안 버킹엄 궁은 숨 막힐 듯 답답했다. 언론은 찰스를 냉담하고 편파적이며 윌리엄과 앤을 편애하고 카밀라와 톰을 소외시키는 왕으로 몰아쓰며 쉴 새 없이 공격했다. BBC 토크쇼에서는 왕실 분열을 분석하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분석가들은 그가 아들과 여동생을 우선시하며 현 가족을 소홀히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래된 편견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카밀라는 여전히 다른 여자였고 그 낙인은 소셜미디어에서 비난을 더욱 부추겼다. 불길은 더 빠르게 퍼져나갔다. 오래된 가족 사진들은 찰스의 냉담함을 강조하기 위해 재해석되었고 한때 공정한 왕으로 칭송받던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이기적이고 첫 번째 결혼의 혈통만을 지키는 사람으로 여겼다. 찰스는 매일 아침 이러한 기사들을 읽었다. 그는 책장을 넘기면서 손을 떨었다. 만약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의 명성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가해질 것을 알고 있었다. 내 오욱이 심각한 것은
왕실이 다이아에나 사망 이후 가장 심각한 신뢰 위기에 직면할 위험에 처했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찰스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버킹엄 궁전의 개인 집무실에서 찰스는 가장 신뢰하는 참모들을 소집했다. 책상 램프 불빛이 찰스의 얼굴에 강렬한 빛을 비추어 긴장으로 생긴 주름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그는 참모들에게 다이애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카밀라가 관리하는 모든 자선 기금을 철저히 감사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그렇게 하고 싶어 했다. 상세하고 신중하며 신속한 보고서. 찰스는 한동안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거액의 자금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컨설팅 회사로 이체되었지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었다. 신뢰 때문에 그는 이를 모른 척했지만 이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의 참모들은 아무런 이해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는 즉시 시작되었다. 왕실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엄선된 독립감사팀이 여왕의 자선 기금에 투입되었다. 이 기금은 여왕의 최대 자선 단체로 문화 및 사회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들은 윈저성에서 밤샘 작업을 했다. 처음에는 장부가 깨끗해 보였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사업, 문화유산 프로젝트, 자선 행사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보되어 있었다. 그러나 매끄러운 표면 아래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금은 톰 파케오 볼스와 카밀라 측근들이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흘러들어갔다. 수십만 파운드가 톰과 관련된 레스토랑 행사들에 투입되었는데 모두 영국 문화진흥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었다. 톰이 수석 셰프로 있던 런던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호화로운 만찬은 지역 사회 교육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톰의 사업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이용되었다. 더 교묘하게는 일부 자금이 정치 옹호 단체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아이단스들은 세미나를 로비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여 카밀라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가 현안에 대한 그녀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힘썼다. 감사관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카밀라의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 운영하는 단체로 5만 달러가 송금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 돈은 나중에 찰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 비밀리에 진행된 언론 캠페인에 사용되었습니다. 직접적인 부패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자금 유용은 명백했습니다. 공익단체가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악용된 것입니다. 이는 왕실의 엄격한 재정 규칙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공개된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고 카밀라의 명성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에온로는 여왕 자선 기금을 횡령해 아들에게 자귀를 안겨줬다. 와 같은 헤드라인으로 떠들썩하게 보도할 것이다. 의회 조사가 뒤따르고 왕실 예산은 심각한 삭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카밀라의 공적 경력을 끝내고 그녀를 완전한 악당으로 만들 수 있다. 톰 역시 폭풍에 휘말려 함께 끌려갈 것이다. 어느 늦은 저녁 찰스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희미한 불빛이 두꺼운 서류더미 위로 깜빡였다. 그는 보고서를 훑어보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성적인 면에서는 미소가 지어졌다. 카밀라를 물러서게 할 완벽한 무기를 찾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찰스는 괴로워했다. 국왕으로서 그는 카밀라가 자신을 상대로 공작을 시작하자마자 이혼하고 그녀의 자귀를 박탈하고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카밀라는 그의 정서적 버팀목이었다. 오라엔 오해롬과 비난 속에서 그녀를 파멸시키는 것은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의 삶을 새로운 비극으로 만들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야망에 너무 깊이 빠지기 전에 이성을 되찾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자 그는 그녀를 제어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지렛대로 삼아 조용히 조사하기로 했다.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않고 그녀를 막을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런던의 하늘이 그의 우울한 기분처럼 음울하게 비가 내리던 오후, 찰스는 예고 없이 클래런스 하우스에 도착했다. 빗줄기가 그의 매끈한 검은색 리무진 지붕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는 흠뻑 젖은 코트를 입고 지치고 피곤한 얼굴로 차 안으로 들어섰다. 카밀라는 가애인 응접실에 앉아 왕실 역사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둘 사이의 긴장감은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찰스는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가 자리에 앉자 아무런 허락도 없이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마지막 경고를 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녀의 행동은 모두에게 해를 끼치고 있었다. 그가 어쩔 수 없이 행동에 나서기 전에 지금 당장 멈춰야 했다. 카밀라는 책을 내려놓고 두려움이나 후회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빈말이 자신을 멈추게 할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녀는 단지 톰과 자신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가 자귀를 수여한다면 이 모든 것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시대착오적인 전통을 고집한다면 그녀가 계속 밀어붙이는 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녀의 어조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이미지가 걱정된다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나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대중에게 진실을 보여준 것뿐이라고 했다. 찰스는 그녀를 응시하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후회의 기색이라도 포착하고 싶었지만 차가운 결의만이 느껴졌다. 그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다시 한번 시도했다. 그는 이것이 톰이나 전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알겠냐고 물었다. 이것은 그들 왕실에 관한 문제였다. 이 소문들은 그들을 갈라놓고 그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가 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자신의 말이 그녀에게 남아있는 애정에 닿기를 바랐다. 카밀라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했다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모욕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나 톰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걱정하는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이 가족이 변해야 한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녀는 일어서서 손짓으로 대화가 끝났음을 알렸다. 그녀가 그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분명했다. 창가로 돌아선 그녀는 마치 이 만남이 자신의 계획을 잠시 방해하는 것에 불과한 것처럼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다.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찰스는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인 채 클라렌스의 집을 나섰다. 차에 앉아 앞유리에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던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카밀라는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말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는 행동해야만 했다. 버킹엄 궁전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개인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그들에게 추밀원과 비밀회의를 소집하라고 명령했다. 그날 밤 회의는 윈저성의 외딴 방에서 열렸다. 차갑고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무겁게 감돌았다. 고풍스러운 샹들리의 희미한 불빛만이 어두운 벽을 비추고 있어 마치 지하 재판소 같은 느낌을 주었다. 가장 신뢰받는 추밀원 의원들만 초대되었다. 앤 공주, 몇몇 보수적인 인사들, 그리고 충성스러운 법률 고문들이었다. 공식적인 기록은 남지 않았고 외부인은 출입이 금지되었다.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모든 내용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찰스는 긴 테이블의 맨 끝에 앉아 깜빡이는 조명 아래 엄숙한 표정으로 두꺼운 수사 서류초를 꽉 쥐고 있었다. 그는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는 모인 신사, 숙녀들에게 심각한 내부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왕의 자선 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명백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그는 서류초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 위원들이 살펴보도록 했다. 위원들은 놀라움과 우려에 눈을 크게 뜨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앤 공주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금이 톰의 개인적인 사업과 정치 로비에 유용되었어요. 찰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실제로 이러한 지출은 투명성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권력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발각된다면 왕실은 스캔들에 휩싸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모두에게 해가 될 것이다. 대신 그는 신중한 징계 조치를 제안했다. 카밀라의 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기금 관리를 의회가 임명한 독립적인 감독위원회에 이관하며 왕실 예산과 언론 매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참석자들은 조심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때 한 백작이 입을 열었다. 이 방법으로 공개적인 소동 없이 그녀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받아들일까요? 찰스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왕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짧은 논의 끝에 그 제안은 묵묵히 승인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투표는 없었습니다. 찰스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속에서 무언가 꼬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카밀라의 날개를 꺾기 위해 치밀하게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조치가 결혼 생활을 완전히 파탄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카밀라는 사방에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평소 봤던 초대장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졌고 그녀가 주도하던 회의들도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어느 음울한 아침 클래런스 하우스에 그녀의 비서가 창백한 얼굴에 떨리는 손으로 공식 통지서를 들고 나타났다.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버킹엄 군기 여왕의 대외 협력 기금을 독립적인 감독위원회로 이관하도록 명령했으며 톰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는 무기한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카밀라는 편지가 구겨질 때까지 꽉 움켜쥐었다. 그 기금은 그녀의 영향력을 공들여 쌓아 올린 기반이었는데 한때 번창했던 톰의 사업은 이제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였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범인이 찰스뿐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지체 없이 그녀는 추밀원 내 조용한 동맹에게 연락을 취했다. 짧은 대화 끝에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카밀라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한때 믿었던 그 남자가 자신이 구축하는 데 일조했던 바로 그 시스템을 무기화해 자신을 질식시키려 했다. 분노가 그녀의 온몸에서 끓어올랐다. 그녀는 클래런스 하우스를 뛰쳐나와 곧장 버킹엄 궁전으로 향했다. 찰스의 집무실로 쾅 하고 들어서자 문이 쾅 닫히며 정적을 깨뜨렸다. 밖에 있던 비서가 깜짝 놀랐다. 찰스는 놀라움과 피로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가 왜 여기에 왔는지 물었다. 그녀는 자신을 파멸시키고 자금을 탕진하게 하고 톰의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그 남자에게 맞서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의회를 이용해 자신을 배신하고 이 궁궐에서 자신을 지워버렸다는 사실을 자신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상처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그가 왕이지만 자신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짓을 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찰스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다. 그는 이 순간을 예상했지만 지금 자신을 둘러싼 분노의 폭풍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책상 주위를 돌며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간극을 메울 차분한 말을 찾으려 애썼다. 카밀라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그를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왕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루머와 언론 캠페인을 너무 지나치게 퍼뜨렸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의 자금 운용에 부정 행위가 드러났고 돈이 톰의 개인적인 사업과 정치 로비에 흘러들어간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 조치가 필요했다. 그들의 대화는 순식간에 격렬한 논쟁으로 번졌다. 어느 쪽도 물러설 기미가 없었다. 카밀라는 찰스를 위선적이라고 비난하며 반격했다. 그녀는 찰스가 왕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이 자신이 윌리엄을 편애한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워했고 앤과 보수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어쩌겠다는 거냐는 것이다. 그녀가 그를 위해 희생한 세월은 어쩌죠? 톰은 자기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윌리엄은 모든 걸 다 가져가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찰스의 목소리는 지치고 힘겨워졌다. 그는 그녀에게 이해하지 못했냐고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경고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밀어붙이며 그를 압박했다. 이건 톰이나 윌리엄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원칙의 문제였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매섭게 뿌리쳤다. 카밀라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눈물을 닦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자신을 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녀는 이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클레런스 하우스의 고요 속에서 카밀라는 텅 빈 일정표를 훑어보며 점점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다. 이 언론과 소셜 미디어에서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 그 여파는 톰에게 더욱 큰 타격을 주었다. 왕실의 지지는 끊겼고 사업 파트너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카밀라는 톰을 위로하려 애썼지만 그녀 자신도 마음이 아팠다. 한때 그녀에게 외부 세계와 연결고리였던 그가 이제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된 것이다. 무거운 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클레런스 하우스의 긴 복도를 거닐었다. 스위치 거이키 그이티티티 거이티 한때 그녀의 승리와 사랑의 상징이었던 그곳은 이제 금빛 감옥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분명히 알았다. 소위 버티 칼스가 조용하고 무자비한 처벌을 선택했다는 것을. 그는 그녀를 파멸시키지는 않았지만 권력의 중심에서 밀어내 왕실 역사의 희미한 그림자로 만들어버렸다. 늦은 밤 그녀는 벽난로 옆에 홀로 앉아 조용한 정부에서 강력한 왕비로 성장했던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가는 자신의 삶을. 그녀의 고통은 외로움과 모든 것을 희생했던 남자의 배신에서 비롯되었다. 안개가 자욱한 가을 저녁 카밀라는 클레런스 하우스 창가에 서서 런던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높이 솟은 건물들은 가랑비에 반짝였지만 그녀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고 생명력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대고 입김이 유리에 서리는 것을 느끼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위와 영향력, 어쩌면 사랑까지도 잃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불꽃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다시 돌아와
상황을 역전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궁정이라는 게임은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며 잠시 멈춰 있을 뿐이었다.